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월 마지막 주 장세 전망 시간인데요. 우리 증시는 설 연휴로 인해서 휴장인 가운데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공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요,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에요. 자,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원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죠. 근데 이 화재 원인이 배터리 결함으로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주가에 2차전지 관련주들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번 진단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부가 작년서부터 분사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요, 삼성전자의 시총 30% 상한제 룰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죠. 그러면 분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그러면 분사 얘기가 나오면서 하면요, 바로 이 비메모리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메모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지난주에 있던 시장 지표예요.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4포인트죠. 하락했어요.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한 3포인트 하락한 685.57이죠. 선물 지수도 마이너스 0.95포인트 한 0.3% 하락한 302.85로 마감이 되면서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수급 현황을 보면 좀 더 불안한 모습이죠. 이 코스피 지수 개인들이 한 6,690억, 거의 6,700억 정도 순매수를 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한 3,555억 매도했고요. 기관도 4천억 넘게 매도를 해주면서 쌍끌이 매도가 이어졌다. 코스닥도 비슷하죠? 개인들이 한 3,9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한 1,118억 정도 매도, 기관이 2,493억 순매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 코스닥 다 외국인 기관 매도, 선물도 마찬가지죠? 개인들이 2,339계약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1,380계약, 그리고 기관이 1,547계약을 순매도를 했다 하면 3대 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은 3대 시장 모두 쌍끌이를 매도를 했다. 수급적으로 불안한 그런 모습에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중국 우한 폐렴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국내에서도 지금 3명째 확진자가 나타났죠. 확산되는 모습,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시장은 좀 부담은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요, 공지사항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이죠? 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서부터 5시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에서요, 이 증권 강연회가 있어요. 찾아오시는 길은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 내리셨어요. 4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5분 거리 언덕 위에 있으면 바로 노보텔 대로변에 있으니까 아마 찾기는 쉬우실 겁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시 20분부터 우리가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일정 보면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지금 중국도요, 춘절 최대 명절이죠. 24일서부터 30일까지인데, 자, 이 춘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확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 또 세 번째 우한 폐렴 환자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내용인데, 좀 길게 보면요, 그렇지 않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긴 흐름은 아니다. 그 내용이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과거 사스 사태와 그리고 메르스 사태 당시 일시적으로 주가 변동이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 연휴 끝나는
화요일 주 초반에는 조금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보면은 이제 우한 폐렴 사태가 발생하긴 했으나 시장의 펀더멘탈 훼손된 것은 없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와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 연준의 보유자산 매입도 계속되고 있어 경기가 적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큰 폭으로 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죠. 자, 요거는요, 국제 유가에 대한 얘기예요. 우한 폐렴 무료의 사흘째 급락세. 3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 원유가 2.5%가 1.4달러 하락한 54.19로 장을 마감됐다라죠.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 주에 28일과 29일에요. 이 미국 첫 FOMC가 열린다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올해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놓은 만큼 정책 변화 전망은 거의 없다라는 내용이어서 FOMC가 열리지만은 큰 부담으로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내용 보고 그리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다가왔는데 미국 증시 종목들도 IT 섹터들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증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 움직임이 양호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은 2차 전지 내용이에요. 오늘 기사가 나온 얘기인데 한번 내용 볼까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번 달 들어 강세를 나타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2차 전지 업계의 긍정적인 뉴스 흐름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자, 지금 보면요, 밸류에이션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데 향후 이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 성장이 실제로 확인되느냐가 2차 전지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 성패를 가늠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은 어떠한 기대치로 가는데 실제로 전기차 판매가 1분기가 됐던 2분기가 됐던 실적 발표할 때쯤 성과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 보면요. 6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는 증시 마감 후 시가총액 813억 달러로 나타나면서요. 미국 자동차 업계 사상 최고의 몸값을 기록했다. 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삭감폭이 크지 않을 거란 보도가 나온 것도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2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펀더멘털 변화가 포착되지 않은 사항을 감안하면 업종 관련 긍정적인 뉴스와 이벤트를 주가 상승 배경이라며 이 같은 뉴스 이벤트가 국내 2차전지 섹터 전반의 실적 전망을 밝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긴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8월서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가 5건이 발생했다네요. 그 중에 이제 LG화학계 3건, 삼성 SDI가 2건 화재가 발생했죠. 이 화재의 원인 발표가 나오죠. 발생한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가 임박했다. 빠르면은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죠. 근데 이 발표가요. 배터리 결함 포함 여부가 관건인데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배터리 결함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은 올해 들어서 주가도 조금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면도 있고 하고요. 거기에 따른 또 숨고르기 하나의 조정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삼성 SDI죠. 자, 삼성 SDI는요.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006400.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목요일이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500원 0.87 그렇죠? 수급적으로도 5만 주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두 종목이 있다 그랬죠? 삼성 SDI는 우리가 카카오를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SDI는 제휴를 했던 종목이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2차 전지하면은 포스코, 케미칼 이 한 종목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죠.
자, 1,400원 상승한 67,000원.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단기적으로 조금 과열되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주가가 연초에 이 5만원 밑에서요, 지금 6만원까지 20%가 넘게 올라갔죠. 오늘 월봉상으로 한번 볼까요? 주가 수익률이 단기에 23% 아주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우리가 이 포스코 케미칼 문자 발송을 했던 날이 바로 1월 8일. 그죠? 가격대는 48,500원. 그리고 47,500원. 그죠? 두 번 이틀 동안 나눠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했죠. 그러면 이 종목 벌써 20% 넘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다.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원인이 배터리 결함으로 발표가 된다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주가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요. 화요일 있죠? 우리가 장중에 뉴스 특징조 시간에 잠깐 분석은 해드리겠지만요. 조금 분할로 뭐 한 3분할 해서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일부 물량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화요일날 전체적인 장 흐름 보면서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죠. 탄력은 포스코 케미칼이 강해요. 그 이유는 요번에 LG화학에서 양극재 한 2조 원 가까이 공급하기로 수주했죠. 이 금년 상반기에요. 이 양극재 공장을 5배로 증설을 했는데 요번에 수주로 인해서 또 증설을 해야 한다죠. 그러니까 공장 증설하고 그리고 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죠. 근데도 또 생산을 증설을 해야 된다.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에코프로 BM 우리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포스코 케미칼을 기준으로 제 여부를 결정하자. 같이 이 월요일나 죄송합니다. 화요일 연휴 끝난 화요일이나 수요일 조금 분할적으로 조금 물량을 축소하는 관점 한번 접근하자. 특히 에코프로 BM은 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부진할 걸로 나오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계 관점이 있죠. 자, 요 내용이에요. 포스코 케미칼 4분기 영업이 262억 전망이죠. 근데 최근에 나왔던 메리츠 종금은 조금 낮게 보고서가 나왔죠. 특히 올해 들어서도 1분기 282억, 2분기에는 305억, 그쵸? 여기 내용이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내용 보면은 그쵸? 2분기 305억, 1분기 282억, 그리고 3분기에는 348억. 그래서 전분기 대비 증액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이거 외에 오는 6월 코스피 200의 인덱스 신규 편입이 가능하다. 자, 이 포스코 케미칼이요. 작년에 하반기에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으로 왔죠. 근데 코스피 200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아직 포스코 케미칼이 코스피 200에 포함되지 않다. 올해는 바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인덱스 펀드, 지수 추정 펀드는 이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 재료가 만발하다.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뭐 회사죠? 포스코는요, 2차전지 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30년까지 현재 세계 시장률 20%에서 시장 점유율 20%, 매출액은 17조 원 규모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2차전지 사업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인 포스코 케미칼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긴 흐름으로 요번에도 단기적인 고점이 와도 물량을 다 처분하기보다는 뭐 한 50%만 처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있다가 조정을 받으면 또 편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타 다른 종목의 2차전지 관련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요번 기회에 포스코 케미칼로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자, 오늘요,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 그죠? 에서 부사장 승진자를 2명을 배출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1위 달성을 내걸었는데 이를 위해 힘을 실어주는 인사라는 거죠. 점유율 1위 업체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제조와 공정 부분에서 인적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다 해서 이번에 이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부사장 승진자가 2명이나 이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게요.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죠. 팹리스, 설계에 특화한 팹리스 업체와 생산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제품을 개발, 설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내 팹리스 업체의 지원을 통해 생태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팹리스 업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수혜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제가 분사 얘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33조 투자를 하는데 분사를 해야 되는 이유 여기 있죠. 삼성의 파운드리가 시스템 LSI 사업부의 물량을 독점하는 대신 비교적 낮은 단가에 공급하기로 했던 독점 생산 계약이 내년 초 종료됨에 따라 홀로 서기를 진행, 분사하여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분사를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삼성전자는 TSMC와는 달리 자체 제품도 양산하면서다. 그래서 고객사이면서 경쟁세가 되는 구조다. 이는 파운드리 사업 확대하는데 한계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가 바로 팹리스 업체라고 그래요. 이들이 기술 유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위탁 생산도 해서 그 기술을 설계도를 받고 설계하면서 그 기술을 유출해서 자기네 자체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퀄컴이라든지 애플 등이 주력 제품을 바로 삼성전자한테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TSMC한테 맡기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비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가 분사를 한번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시총 30% 상한제 룰에 걸렸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사업부서가 뛰쳐나가면은 시총 규모가 크게 감소하겠죠. 그러면 30% 룰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일거양득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려는 이유와 그리고 이 ADT와 계약은 연관된 생이다. ADT가 뭡니까? AD 테크놀로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따라 단기 급등해서 제한 종목이죠. 자, 이 AD 테크놀로지가 그동안에 이 세계 1위 비메모리 업체인 이 TSMC하고요, 계약을 맺다가 이번 3월 중순경에 해지하죠. 자, 해지를 한다는 발표가 지난 12월 중순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지금 2배 이상, 11,000원대에서 뭐 3만원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이죠. 그 이유는 바로 TSMC와 해지를 하고 삼성전자 쪽과 손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좋은 줄 아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관련주 코아시아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회사도 이 AD 테크놀로지와 같이 바로 이 같은 만드는 이 저기 뭐죠? 파운드리 협재 디자인 하우스로 합류하는 그런 회사예요. 내용 보면요. 코아시아는 지난 9월 파운드리 디자인 서비스 진출을 위해 세미 하우스와 넥셀을 인수했다. 넥셀은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 칩을 제조업자 개발 상신 방식으로 만들던 업체이다. ODM 방식으로 만들던 회사예요, 넥셀이. 근데 이 넥셀을 바로 코아시아가 인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코아시아는 지주회사 형태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카메라 모듈, 음향기기, 부품, 발광 다이오드 부품 등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인데, 이번 인수로 코아시아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디자인 하우스 칩리스로 합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원체 기술력이 뛰어나지만은 이 코아시아도 바로 이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의 칩리스 이 디자인 하우스로 합류를 하겠다.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는 코아시아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상한제 30% 룰이라든지 아까 뭐 비메모리 분야에서 뭐 퀄컴이나 애플 그러한 유출 우려를 떨궈내기 위해서 분사를 한다 해서 그것이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면은 그러한 관련 종목들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우리가 요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상반기 토픽 삼성전자 30%를 불확실성 돼도 잘 나가도 문제. 아까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한제 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차피 비메모리 분야 분사를 하는 것이 그 사업 쪽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상한제 룰에 걸리지 않고, 그 부분 시장에서 한번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요, 이 상한제 룰에 걸린다 그러면요,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리 적용 23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내 비중이 33%, 30% 상한제 룰인데 그것이 이제 3월, 4월, 5월 평균으로 따진다 그러죠. 근데 또 이것도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러죠, 적용을.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기준 한 33% 기준하면 한 1조 원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시장에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악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주가 심의의 하락의 영향에 빌미를 제공을 하겠죠. 근데 분사 상당히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보면 이제 비메모리 업체 우리가 이제 DB 하이텍 이 8인치죠? 그쪽이고 SF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및 비메모리 회사고 실질적으로 이 SFA는 SFA 계열사죠. 또 이 SFA는 삼성에서 지분을 일정 비율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어 레이저 응용 장비 지금 10만 원을 새롭게 돌파를 해서 새로운 상승을 계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죠. 주가 움직임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 좀 움직임 다들 좋아요. 네페스 비메모리 후공정 패널 레벨 패키지 양산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성공한 회사죠.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에서 분산 테스트 분사 패키징 업체죠. AD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코아시아. 근데 종목이 계속적으로 발생, 지난주에 나왔던 놈이 리노공업. 얘도 이 바로 비메모리 쪽이고요. JT. 상당히 움직임 좋죠. 테크인.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해서 이런 종목들 테크인, JT, 리노공업, AT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테스나 이거 계속적으로 관심을 놓고 조정,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데 원체 이 시장에서 핫하다 보니까는 조정단 조정 없이 계속적인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인 우리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는 봐야 되지 않나. 타이밍에 나오면요. 바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쯤 넘게 했죠?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H죠? 자, 이것도 한번 기사가 오늘 새롭게 또 나온 기사예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4분기 실적은 다 부진할 걸로 보죠? 지금 매출이 전년대비 한 22% 감소한 1740억 정도고요. 그렇지만은 감소한 이유가 보면은 이 2019년 북미 고객사양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3% 감소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적이 감소해서 그동안 주가가 25,000원에서 2만원까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면요, 같은 기간 고객사의 OLED 신모델 출하량은 13% 감소를 했는데, 네, 이 BH의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 매출인 신모델 출하량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020년 상반기에는 2019년과 같은 나타났던 주문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올해는 중화권과 그러니까 중국과 북미 고객사양 매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면서요. 2020년 북미 고객사양 추정 매출액은 5,750억, 그래서 전년 대비 47% 증가할 걸로 보이면서요. 지난해 하반기에 OLED 신제품 2종이 출시됐지만은
20년에는 4종이 출시가 되면서 실적이 크게 호전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실적 부분 뒷받침이 되지만 타이밍적으로 심리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BH 2만원이 깰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데 바로 요 날이죠.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한 게 이때 두 번의 과거에 2만원을 장중에 깼지만 그 다음날 바로 회복시켜주는 모습, 힘이 있다, 깨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번에 또 바로 이 2만원을 깨기 위한 이날 2250원에 끝났어요. 수급도 상당히 나빴습니다. 지금 그러면 2만원, 이 다음날 2만원이 깨고 졸졸졸 흘러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승이 반전되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번 주만 3번이에요. 화요일날 나왔죠? 목요일날 리포트 나왔죠? 또 오늘 나왔죠? 그러니까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좋은 리포트가 나온다. 그렇죠? 상당히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다. 그래서 거래량도 좋고요. 그렇죠?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뭐 지금 한번 크게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은 우리가 추격 매수는 안 한다서 그냥 갖고 있는 분들만 좀 더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이죠. 예, 용이 여의주 물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여름까지 헐헐 난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한번 내용 볼까요? 여기 보면요. 올 상반기 국내 증시, 예, 그죠? 국내 증시 영향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기대주가 있다.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했죠. 한 2, 3일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려서, 야, 조정받을 때 타이밍 잘 보자. 그리고 한 3, 4일 조정받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 내려갔을 때 바로 언급을 해드렸죠. 자, 실적이 좋아지는 게 지난해만 해도 30편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글로벌 1위 업체 OTT 사업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작품 2편을 포함해서 34편을 제작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확대와 연관이 깊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등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쏟아지면서 국내 최대 콘텐츠 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수혜를 보는 구조다라는 내용이죠. 자, 작년 11일에요. 넷플릭스 주가가 오히려 크게 떴다가 하락한 날이 있죠. 넷플릭스하고 협약 관계를 맺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을 이 넷플릭스가 한 4.99% 사들이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21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이 OTT 수혜뿐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 5,000명 규모의 중국인 단체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등 한활령 해지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죠. 중국향 콘텐츠 판매가 재개되면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요. 중국 내 동시 반영이 가능했지만 회당 최대 4억에서 5억 수준의 판매도 가능하다. 한류 바람이 크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스트레이트곤을요, 용에 비유하자면 넷플릭스 중국 시장을 만난 하늘로 승천할 거라는 평가다. 그는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용의 여의주를 물려줬다. 하늘로 승천할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계속적인 긍정적인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봐야겠죠. 지난 목요일이에요. 연휴 시작하기 전에 조금 강보합 플러스 100원 정도로 끝났죠. 한번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요. 요런 거죠. 그렇죠? 자, 이날이에요. 이날이 이제 넷플릭스하고 협력 관계 맺어서 플러스 높게 출발을 했다가 오히려 크게 하락해서 마감됐어요. 근데 이 조정을 받는데 주가가 크게 하락해야 될 부분에서 하락을 안 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이 종목이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움직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BH,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상당히 주가 움직임 양호하다. 지속적으로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 주간 장세 전망 시간을 마치면서요. 하모니 관심주죠? 자, 여기에 하나 더 정도 이제 추가할 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려도요.
우리가 5G 통신 장비주 한 종목 정도 더 편입을 할 예정이고, 그죠? 그리고는 뭐 크게 지금 손댈 부분 없고 좀 빼야 될 종목은 우리가 덕산 네오로스 좀 과열권이라 했어요. 요걸 빼면서 심스하고 같이 빼고, 그리고 이 비메모리 쪽 한 종목 정도 더 추가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간 장세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